8천만 원이라는 현상금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걸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둘을 쫓고 있지만 행방은 지금 이 시간까지 묘연합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이미 다들 아시죠? 검찰이 특경법 위반 혐의로 세월호 참사의 배우로 지목되고 있는 아버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는 5천만 원, 그의 아들 유대균에게는 3천만 원 현상금이 걸고 전국 수배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단서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숨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지난 2005년 오대양 사건과 관련해서 유병언 전 회장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던 분입니다. 전 월간조선 송승호 취재팀장 전화 연결해서 이 부자의 행방 함께 예상해보죠.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그 사진으로만 지금 접하고 있는 유병언 네. 회장을 직접 만나셨다고요? 네, 그렇죠. 어허, 이게 2005년 오대양 사건 때고요. 네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만나게 되신 건가요? 이미 다 알고 있다시피 이제 1987년도에 오대양 사건이 이제 집단 자살 사건, 오대양 사건이 발생했고 91년도에 이제 유병언 회장이 상습 사기 혐의로 이제 검찰에 구속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죠? 이 과정에서 검찰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이래 판단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심층 보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취재를 했던 거죠. 한 3년간. 그러면 네, 예, 그 과정에서 유 회장을 독대 취재하신 건데 네네. 뭐 만나기 쉽던가요? 지금 워낙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양반이라. 본인이 제가 사전에 약속해서 만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언론 통해서 많이 알려져 있는 안성의 검수원 있죠. 검수원. 거기에서 다판다 회사의 이제 판매 행사가 있었어요. 네. 그때 행사장에 유병언 회장이 나타날 가능성도 높다 해서 이제 제가 찾아간 거죠, 거기서. 그 행사장에서 이제 유병언 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행사 인원 인양하고 가셨다가 만나셨군요. 그렇죠. 네. 예. 그 이단 논란이 있긴 하지만 그 종교 네네. 지도자이고 10만 신도를 이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네네. 그 떠올려지는 그 인상은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네네. 뭔가 이게 뭐 지도력 있고 막 이런 느낌이 오는데요. 실제로는 어떻던가요? 체격은 그렇게 이제 큰 편은 아니었어요. 키 신장이 한 뭐 165cm 정도 내외. 작은 편이네요? 그렇죠. 예. 단신입니다, 단신. 근데 이제 이 양반이 운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체격은 굉장히 다부지단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저하고 한 20, 30분간 얘기를 했는데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그리고 달변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달변이다. 예, 그리고 목소리도 굉장히 힘찼고 그런 면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죠. 그렇군요. 네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죠. 네. 오랜 기간 또 구원파와 유병언 일가 취재를 해오셨잖아요. 그러다 네네. 보니까 스타일, 속성, 뭐 움직이는 논리 이런 거를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 부자, 지금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디쯤 있을 것 같습니까? 참 저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정확하게 파악은 뭐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도 잘 모르는 것 같은데요. 다만 심지어. 그렇죠. 검찰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도 아마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가 이제 소속 교회가 국내에도 한 1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저는 숨어 있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검찰도 경찰도 다 파악하고 있을 거다 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하나 세모 관련 회사나 시설에는 유병언 회장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유병언 회장 그동안 살아온 거주지를 보면은 검수원에서 한 10여 년쯤 이상 검수원에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안성 검수원이 있는 안성 시내에는 인근에는 관련 우리가 잘 모르는 관련 시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지금까지 이제 파악된 거 말고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범죄 심리학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만은 항상 범인이 이제 숨을 때는 자기가 잘 아는 곳 인근에 숨는 게 그런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 봐서는 저는 이 유병언 회장은 안성 일대에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검수원 이나 또는 기독교 침례회 또는 자기만 아는 어떤 시설 여기에 있을 가능성이 저는 우선 제일 높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제 세모 계열사 임원들 중에서 지금 처벌이 안 된 그떤 핵심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사람들과 어떻게 그 사람들과 관련된 어느 곳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망도 피하면서 본인은 익숙한 곳 이렇게 그렇죠. 좁히면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분위기가 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거든요. 그 내부 분위기가요. 그러니까 구원파에 입력하라던 조계용 씨가 갑작스럽게 대변직 사퇴하고 새롭게 이태용 씨가 임시 대변인 역할을 하고 그러던데요. 이게 흐름에 의미를 둘 수 있을까요? 조계용 씨, 그러니까 전 대변인이죠. 예. 조계용 씨는 유병헌 회장의 둘째 유혁기 씨. 네. 지금 이제 해외로 지금 도피한 유혁기 씨의 측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 상당히 측근이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새로 대변인을 맡은 이태종 씨는 유혁기 씨 측근이라기보다도 유병헌 회장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보면 아마 틀림없을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물론 두 사람 다 강경파라고 이제 보는 것은 맞는데 지금 이태종 씨가 그거를 이제 대변인을 맡음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제 유병헌 회장의 입장을 좀 더 정확하게 대변을 하는 그런 체제를 갖췄다. 이렇게 보면 될 겁니다, 아마. 그럼 이제 회장을 비호하고 되게 사수하는데 좀 더 자원을 투입하겠다 이런 의지로 보이는.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이제 조계용 씨보다는 이태종 씨가 조금은 이제 덜 강경파예요. 아, 덜 강경파예요? 덜 강경파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온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구원파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일반 우리 이제 청취자나 국민들에게 좀 더 기독교복음 침례가 강경적으로만 가는 건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또 이제 이 대변인을 바꿨을 수도 있겠죠. 본격적인 출구 전략 모색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진 출두 가능성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 맥락에서. 저는 자진 출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아, 없습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유병헌 회장이 처음 검찰에 이제 구속이 됐던 1991년도 그때 유병헌 회장은 이제 검찰에 출두하는 과정을 보면은 물론 검찰의 수사 기법이기도 합니다만은 유병헌 회장의 검찰이 잠깐만 왔다 가라. 잠시만 진술해 줄 게 있다. 금방 당신 다시 이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덜렁 구속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4년을 만기 이제 복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은 제가 볼 때는 복역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발로 쉽게 오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측면은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고 보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본인이 스스로 출두할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따지면 현상금도 중요하고 검찰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현상금이 지금 8천이거든요. 부자 합해서. 이거 어떻게 보세요? 지금 보면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면 신창원 탈옥수 신창원 같은 경우가 5천만 원이었고 부산 칠성파 두목은 이강화는 1천만 원 이 정도였는데 이게 이런 국가적인 재난과 관련된 사람 5천만 원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저도 이 현상금이 지나치게 좀 낮다고 봅니다. 지나치게 낮다. 왜냐하면 탈옥수 신창원 같은 경우에는 남에게 피해를 주진 않았잖아요. 본인이 그냥 탈옥한 거지. 이 유병헌 회장은 국가적인 대참사를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유병헌 회장을 검거를 해야지만 유병헌 회장이 숨겨놓은 재산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고 그걸 찾아내야지만 이른바 이제 우리가 지금 한 6천여억 정도 소요된다는 이 사건 이제 해결 자금을 또 일부 이제 마련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2011년도에 보면은 울산의 봉대산 불다람쥐 사건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울산의 봉대산 일대에 90여 차례 방화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김모 씨. 이 사람이 이제 하도 다람쥐처럼 잘 검경이 이제 수사망을 피해 나가서 불다람쥐라는 이름을 붙었는데. 너무 귀여운 이름을 붙였네요. 그렇죠. 이 김모 씨에 대한 포상금이 3억이었어요. 3억.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그 정도는 그 현상금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야지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군요. 현상금 네네. 유인은 일단 굉장히 부족하다라고 본 상황에서 네네. 검찰도 핵심 증거 제대로 못 찾고 있는데 앞으로 수사 방향 어느 쪽에 맞춰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 포상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네. 지금 정확한 지금 행방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제보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게 그죠? 예. 그렇다면은 제보를 해줄 사람이 그나마 그래도 가장 정확한 제보를 해줄 사람은 그 기독교보험 침례에 관계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내부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 특히 이제 기독교보험 침례의 신도들 중에서도 세모 계열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네. 그 이제 회사 쪽의 측근들 그런 그 측근들의 이제 그 행방을 네. 그 좀 치밀하게 우리가 좀 그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 또 하나는. 네. 금수원에서 수십 년간 유병헌 회장을 뒷바라지는 사람들이 몇 명 있단 말이죠. 네네. 근데 지금 제가 간접적으로 파악해본 바로는 그 사람들의 행방이 묘하답니다, 지금.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의 행방을 쫓으면은. 네네. 어찌 보면 첫째는 유병헌 회장과 함께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유병헌 회장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이 올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 예. 양쪽으로 아마 수사를 이제 그 진행을 하면은 네네. 조금은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부 고발자와 유병헌 회장의 측근부터 그렇죠. 검색해 나가야 될 것이다. 네, 지금까지 송승호 전 월간조선 취재팀장이었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